대학 졸업 후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초봉도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하고 복지도 괜찮아서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설마 제 눈앞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제 사연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인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입니다. 사장님은 거의 회사 내 상주하시는 편이고 나이는 40대 초반이십니다. 혼자 작게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끌어 오셔서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벌이도 되시고 홀로 성공한 케이스죠. 운영 방법이나 업무 처리 등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본받을 부분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회의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해서 꼭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외모는 나이대에 비해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나이는 40대지만 외모로는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갈하게 슈트를 쫙 빼입고 나오시는데 처음 입사한 여직원들은 볼 때마다 멋있다며 수군될 정도였으니까요. 직원들에게도 다정하고 언제나 존칭을 쓰시고 칭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고 여러모로 입사하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뼈를 묻어야겠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나가라고 빌어도 안 나가야지 하고 결심했었습니다. 특히 팀장님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오자마자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모르는 게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설마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제게 지옥을 안겨줄 악마 같은 사람일 줄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회사 내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언가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읽어보기도 전에 다시 해오라며 집어던지고 회의실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앉기도 전에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점심시간이 되면 원래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는 했었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식사 자리에도 안 끼워주기도 하고요. 퇴근 5분 전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분량 보고서를 넘겨주며 깜빡했다고 하시곤 다음날 아침에 필요한 자료니 무조건 오늘 해놓고 퇴근하라며 저에게 일을 맡기고 가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정말 떠올리기 싫을 만큼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았고 저는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사회초년생이라서 뭔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날도 저는 퇴근 전 맡겨진 보고서를 눈물을 훌쩍이며 읽어가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하나하나 자료를 찾으면서 눈치껏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눈물 뚝뚝 흘리고 닦으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퇴근하신 걸로 알고 있던 사장님이 뒤에서 많이 힘드냐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는 바카스를 주시며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도와줄 테니 일을 같이 마무리 짓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점심도 거르고 일을 한 상태라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지난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눈치껏 하느라 2-3시간 정도 걸렸을 일이 사장님이 도와주시니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친절한 도움의 손길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대접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비싼 음식 드실 거라 각오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소박한 게 좋으시다 하시며 근처에 있는 작은 맥주집으로 향하셨고 거기서 맥주에 간단한 안주를 시켜 요깃거리를 하며 한잔 하다 보니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되고 술이 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사장님의 친절한 목소리와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술을 마시다 보니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술에 약했던지라 술을 먹다 잠이 들었고 저는 사장님의 손에 이끌려 술김에 사장님과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사장님은 출근하신 상태였고 저는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며 우선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사장님을 봐야 할지 몰라서 출근하면서도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출근해보니 외근을 나가셔서 회사에 없는 상태셨고 다른 분들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저 실수로만 끝날 문제일지 혼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한 게 무색할 정도로 사장님은 그 후로도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셨고 그날 이후 저에게 별다른 진척이나 접근은 없었습니다. 하룻밤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버려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제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도 회사 왕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제겐 당장은 사장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더 먼저였어요. 따로 사장님도 말씀이 없으셔서 하룻밤 꿈이었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고 더욱 깊이 다짐하며 견뎌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그만두게 된다면 괜히 왕따 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지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모두의 냉대에도 웃으며 넘기고 커피를 타오라 하면 더 맛있게 타려 애쓰고 퇴근 전 주는 보고서도 이제 슬슬 숙달되어 3시간 걸리던 일이 40분이면 끝났습니다. 힘든 마음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으니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말에 어떻게든 남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저를 따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생한 지 약 2달 만에 저에게는 같이 밥을 먹을 동료가 생겼고 드디어 점심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로부터 한동안은 꽤나 순조로웠습니다. 하루하루 평온했고 약간의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정도의 괴롭힘은 그전에 비하면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꽤나 익숙해졌고 괜찮았으니까요. 사장님과도 그 일이 있기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는 동료 외에도 이제는 다른 직원들과도 출퇴근 시 인사하고 가끔 같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하고 일 끝나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회식에서도 술 마시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팀장님만은 예외였습니다. 항상 틱틱대시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진 않았지만 유독 제게만 심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싫어하냐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팀장님은 유독 누군가를 특정지어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질투가 많아서 사장님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모두 히스테리를 부리신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사귀는 사이라는 둥, 사귀는 게 아니라 짝사랑이라는 둥 여러 말이 떠돌지만 어떤 얘기도 사실로 인정된 건 없다고 해요. 팀장님이 사장님을 좋아하는 건 확실하고 그렇다 보니 처음 입사한 여직원은 누구나 한 번씩 겪고 넘어가는 일이래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전까지는 친절하셨던 팀장님이 어느 날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열심히 하라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가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팀장님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여직원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왕따시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는 저도 지은 죄가 있어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사장님은 참 멋진 사람이지만 하룻밤 실수였어도 책임감 없는 모습에 한참을 실망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사람은 아니라고 이미 혼자 여러 번 생각하면서 결정을 지은 상태라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팀장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라면 제가 괴로웠던 만큼 되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두 분이 사귀는 게 확실하지도 않다는데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사장님이 저를 격려해줬다는 이유로 몇 개월을 울면서 일을 하게 만들고 저 스스로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생각까지 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로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직원들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매일매일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일이 많으면 제 일을 뒤로 하더라도 팔 걷어붙이고 일을 돕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일이나 어려운 일은 집에서도 열심히 독학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복수심 하나 때문에 시작했어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고 싶었거든요. 팀장님의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슬슬 제 행동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돌아서고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왕따나 따돌림 등의 문제는 저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제게 호의적이지 않은 일부의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슬슬 귀가 얇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랑 팀장님이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면서 괴롭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처음엔 조금 꺼려하던 사람들도 살살 말을 흘려주니 이제 저를 믿고 있겠다 조금씩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팀장님에게 당했던 사람들이라 동조해서 함께 괴롭히는 게 불편했어도 사장님은 직원 관리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팀장님이 실질적인 실세이기에 말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거였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에게서 조금씩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팀장님을 밀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점점 분위기는 저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게 동조해주는 직원들과 의기를 투합할 겸 같이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며 다 같이 모였습니다. 6명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술이 오른 직원들의 대화 주제가 사장님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습니다. 다들 뭔가 사장님을 옹호하려 들고 자꾸 은연중에 감싸려 드는 거예요. 다들 뭔가 중요한 핵심은 피하고 얘기하려고 애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술이 꽤 올랐는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잤다고요. 한순간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은 느낌이었어요. 다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짓으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마신 술이 다 증발한 건지 술이 한 번에 확 깬 느낌이 들었어요. 한 사람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 다들 한 번씩 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지로 걸어나간 게 아니라 대체로 술을 먹다가 계속 권해주는 술에 과음하게 되어 끌려가다시피 해서요. 모두 저와 똑같았습니다. 왕따를 당했고 울고 있을 때 사장님이 돕고 술 한잔 하자는 말에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돼서 잠을 자게 되고 다음날부턴 그런 일이란 없었다는 듯한 행동. 혼자만의 일이라면 억울하고 끝날 일이지만 이제는 여럿이겠다. 팀장한테도 사장한테도 당했다는 생각에 모두가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복수하겠다고 일을 바득바득 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순간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기에 우선 다들 박차고 나가지는 않고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일 끝나면 모두가 모여서 그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절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사장님이 어떤 여자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회사 사람 모두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사장님의 와이프 되는 분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은 솔로라고 혼자 사신다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총각 행세를 항상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 자리에 팀장님은 없었지만 팀장님의 측근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아마 그날 저녁 팀장님의 귀로 모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다시 회사로, 여자분은 끌고 온 차를 타고 다시 어딘가로 향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저도 무슨 생각인지 충동적으로 택시를 타고 쫓아가게 되었어요. 차가 멈출 때 같이 내려 와이프분인지 여쭈니 와이프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회다 싶어 회사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쭈니 어리둥절하시기에 현재 사장님이 여러 여자들과 자는 수법들, 미혼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 회사 팀장님과 사귀는 것 같다는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되는 한편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 의외로 와이프분은 침착한 모습이었고 우선 알겠다고 알려줘서 고맙다 하시고는 일이 바쁘니 나중에 해결하겠다 하시고 어느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예상한 대로 그 일은 팀장님의 귀에 들어갔는지 다음날 사장실로 팀장님이 쳐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 엉엉 우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긴장감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장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소리 지르는 소리와 비명소리만 가득 차있던 그때 정적을 깨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봤던 와이프분이었습니다. 고상하게 실례한다 말씀하시고는 사장실로 들어가 아마도 일부러 문도 닫지 않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던 팀장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와이프분을 빤히 쳐다봤고 그분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갖고 싶으면 너 가지라고요. 그 말만 하고 일절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 나오는 와이프를 오히려 사장님이 쫓아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외로워서 장난친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들은 팀장님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갖고 장난친 거냐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이프분은 그저 변호사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그대로 무릎 꿇은 사장님을 제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회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와이프분이 하는 회사에서 외주 등 받는 일들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같은 업계의 사장님의 실체가 공개되어 더 이상 일이 들어오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어차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회사지만 결국 모두가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들 고소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미 시간도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소문에 의하면 사장님은 이혼당하시고 위자료 청구당하시고 팀장님은 상간녀 소송을 당하셨대요. 그 후 두 분이서라도 잘 지낼 줄 알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쫑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위안 삼으려고요.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세상에 그런 천하의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사람 조심하시고 술 조심하셔서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적당한 음주로 행복한 일상 되시기를 바랍니다.